충격이에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충격을 우리 기도를 하면 되게 종교인들이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디에다 갈 거냐? 사실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자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것도 절대자한테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절대자가 없는 이런 경우에 이게 칼 융의 글이죠. 하느님은 있다. 근데 외적인 하느님이 아니고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그게 이제 양자의학하고도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절대자, 외적인 절대자가 아닌 내 안에 어떤 수호신을 만들면은 그 수호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수호신이 어떻게 보면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다 같은 하느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종교가 없는 분들은 내 안의 수호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가 보면은 많은 논문도 나와 있어요. 기도가 도움이 된다는. 암을 진단받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암하고 접근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뭐예요? 충격이에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을, 받은 충격을 충격 속에 잠겨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일단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대개 조직검사를 한 경우예요. 그래서 조직검사상에 암이라는 최종적인 진단이 나온 거거든요. 이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되게 조직검사가 바늘로 찌르는 거잖아요.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암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담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주 동안에 좀 서둘러야 돼요. 서둘러서, 그러면 첫째,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가장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단을 받을 때는 내가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여기서 하리라 생각하고 진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암을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병원에서 해야 될지 자기 자신을 맡길 병원 의사를 빨리 찾는 게 그 3주 동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3주 동안에 내가 병원을 선택을 하고 의사를 선택하려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것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하고 내 암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다음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수술을 한다면 수술하기 전에 내가 뭘 보완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수술이나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잡고,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병원하고 의사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 몸을 치료에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현장에서 우리 환자들을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치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거고, 또 어떤 병원에서 수련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환자 오는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해보지를 못한 사람들은, 못한 의사들은 어쨌든 조금 버벅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우리 그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마다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아주 드문 케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암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경험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지만은 수술을
하더라도 조금 더 어떤 위험한 위치에 있는 암이 있다든지 그러면 함부로 이게 손을 대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 한은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 환자들한테는 정말 많은 경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수술을 해봤던 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사들의,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경험을 많이 해본 의사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의사다 생각을 하고,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환자들이 외국은 그래요. 그 병원에 발표한 논문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얼마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험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병원을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암을 주로 가장 많이 했다든가 나오고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한 의사들이 누구였는가, 그렇게 서치를 해서 이제 찾아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사들마다 차이는 있다. 단지 그게 어떤 임상적인 경험치라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은 많은 자료를 연구를 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의사들마다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암을 되게 이제 발견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뭐 엑스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 의심이 되는 걸 가지고 암이라고 진단을 안 붙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폐에 뭔가가 뭐 혹덩어리가 하나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꼭 암이 아니고라도 보일 수 있는 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T를 찍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단순 엑스레이나 CT나 MRI나는 다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이렇게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조직 검사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확정적인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조직 검사는 믿어야 되는 건데, 조직 검사도 가끔 가다가 오차를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죠. 조직은 떼어냈는데 이게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 있는 부위 옆에 있는 조직이 떼어나왔다.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아닌 걸로 나올 수 있잖아요.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 검사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정확한.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정말 아무 의심이 되는데 음성으로 나올 경우는 다른 병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 조직을 가지고 내가 정말 못 믿겠다. 이 병원을 산 게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조직을 그 병원에서 내 조직이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조직을 가지고 슬라이드로 주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 수 있어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한두 개 병원을 옮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암 환자들도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가지고 의심해서 다른 한 군데를 봐야 되겠다. 그건 괜찮아요. 봐서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믿는 게 좋아요. 근데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럼 또 한 군데 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 이상의 여러 군데를 돌면은 시간을,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도 혼자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는 시간을 끌수록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